안녕하십니까, 윤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타이밍 유망 종목들을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부활절로 휴장을 한 미국 증시의 지난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다우지수는 0.8%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을 하면서요 혼조세죠. 자,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3.4%로서요 이 시장 전망치인 3.2%를 상회를 하면서 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주 후반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 있죠. 이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를 앞두고요, 이 경기 심리가 작동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전주에 상승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한 심리로 인해서 이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은 이 금요일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요, 우려했던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불확실성 우려가 완화됐죠. 그러면은 또 한 주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4월 첫째 주는 그죠,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유럽 증시를 한번 볼까요? 독일이 1.5%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하면서 또 최고가 경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프랑스도 0.6% 상승을 하면서 자, 다시 또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영국도 0.2% 상승세, 유럽 증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아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일본이 1.2%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락을 했고, 대만 증시는 0.3% 상승을 하면서 또 최고가 경신이죠. 중국 증시는 0.2% 약세 모습을 보여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완급 조절이 나왔지만은 이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0.07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인 0.1% 상승을 했는데,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750선, 그러니까 2700을 돌파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지금 기간 조정이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못하는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텐데,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 박스권을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1조 7천억을 매수했고, 선물 시장에도 4,700억, 그러면서 지난 1월 19일 이후부터죠 13조가 넘는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 흐름은 그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오히려 상승세가 완만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매수는 좋은데 너무 한두 주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단기 좀 가열 우려가 있다. 그러면 특히 그 중에 반도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는데, 단기 가열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과연 그 자금들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저 PBR이라든지 이러한 여타 종목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수가 그러면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하방 경지성을 확인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첫째 주는 조금 공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종목을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증권TV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IT 섹터는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조금 중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지난주에 2.6% 상승세죠. 우리가 삼성전기는 뭐를 보자? N달러, 그죠? 환율을 보자 하는데, 자, N달러 환율이 지난주 장중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죠? 이내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면서 지난주에 0.05엔이 하락한 151.36엔으로 마감됐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과연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전고점 수준에서, 자, 이 한번 주봉으로 보면, 그죠? 지금 2022년이죠. 2년에도 고점 한 번 있고, 작년에도 고점 있고, 올해도인데, 과연 이 152엔을 돌파를 하고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최근에 일본에서 금리도 인상했죠. 그런 부분에서 때는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만약에 N달러 환율이 지난 이게 언제입니까? 그죠? 27일 날 151.97이었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152엔이면은 삼성전기의 물량을 지금 보유 물량에서 뭐 한 20-30%는 축소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150엔이 깨지고 내려온다 하면은 삼성전기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해도 된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와 N달러 환율이 역순으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비중을 뭐 다 팔지 말고 한 20-30% 줄였다 늘렸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IT 섹터 실적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자, 바이오, SK바이오팜, ST팜, 동아약품. 근데 동아약품은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 나올 때까지는 그냥 관망해주고, 자, SK바이오팜은 저 지난주에 좀 조종 양상에 나온 반면에 ST팜은 행보죠. 크게 뜨고 행보예요. 지금 가격대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저는 만약에 두 종목을 다 갖고 있다 하면은, 아니면은 ST팜을 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ST팜을 가격이 역전되고 SK바이오보다 더 올라가면은 장중이라도 뭐 한 30%나 아니면 많으면 50%까지는 오히려 SK바이오팜으로 교체 매매를 하고, 지금 왜냐면 ST팜은 다 팔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크게 뜨고 하방 경증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 한두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일부만 줄여서 일단 교체 매매를 권해드린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SK팜은 뭐 조정 때마다 좀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PBR주는 반도체 조정 시 순환매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좀 관망해달라,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타 종목 중에서는 조선주, 로본, 2차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관심이 갔는데, 특히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1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죠. 근데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서는 뭐가 주인공이다? 바로 실적이 큰 폭으로 좋은 종목. 그러면은 실적 성장되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일부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한 229개 종목의 영업이익이 한 44조 6,200억대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9%, 작년에 1분기에 28조였네요. 229개 종목이 크게 정말 실적은 다 좋아진다. 그러면은 시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반도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작년에 1분기에요. 3조 4천억 적자인데 올해 1분기 1조 3천억대 흑자로 전환이 기대되고, 삼성전자도 작년 대비해서 한 670% 정도 영업이 크게 뜰 걸로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한미 반도체도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100%가 11배 정도 증가할 걸 본다. 한미 반도체 지금 큰 폭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되는 종목. 근데 다 이렇게 크게 뜬 종목은 실적이 좋아진다 해도 부담이 돼요. 신규 들어가기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종목이 실적 성장이 1분기에 크게 좋아지지만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에 대해서 여티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기타 종목의 로봇, 이체전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새로 하나 집어넣은 것이 조선주다. 자, 조선주도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한 840억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한 195억이었죠? 그게 흑자 전환된 거. 근데 190억보다 840억 엄청 좋아지는데, 그렇죠?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 4279억이 예상된다. 작년에 전체 토탈이 2300억. 그것도 9년 만에 작년에 흑자 전환돼서 올해는 그거의 2배 정도 가까이가 증가되면 조선주들 상당히 좋아지겠죠. 근데 조선주가 삼성중공업 하나만 가면은, 그죠? 멀리 못 가는데, 자, HD 현대중공업 작년에 410억 적재해서 올해 1분기 740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하나오션도 작년에 628억에서 올해 179억, 그죠? 한국조선해양도 190억 적재해서 한 1500억도 흑자 전환. 그러니까 조선 업종 자체가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교보증권에 나온 리포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올해 조선사들이 2022년에 수주한 고성과 물량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으로 내년까지 수익성이 개선 효과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조선주들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난주에는 좀 조정 양성이 나왔는데, 그러면 타이밍을 매수로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요 삼성중공업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지난주에도 시장 상승을 견인했죠.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론의 역사적 신고가 역량이 커요. 그 전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 상승했고, 지난주에도 6.9% 오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하는 시총 1,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강세죠. 삼성전자가 지난주만 4.4%, 그 전주에는 9.1%는 올랐어요. 자, 수급을 보면 더 놀라워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그 전주에는 2조 3천억. 그러면 2주 동안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매수한 것만 4조 원이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라 기간도 2주 동안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가 다 완전히 집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주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가는 거예요. 이수장증권TV에서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우리가 장비주, 원익 IPS, 그렇죠? 자, 한번 종목군들 볼까요? 자, 최근에 요거는 이제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볼고요. 자, 원익 IPS, 그렇죠? 우리가 아마 이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뭔가 3만원 중반, 초중반에 했었는데 지금 벌써 4만원대, 그렇죠?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K홀딩스라든지 PSK, 있죠? PSK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쪽인데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에서 못 간 종목 하나가 LOT 베쿰 정도죠.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러니까 관심은 계속 놓고 보십시오. 근데 수급이 좀 따라주는 모습이 나올 때 LOT 베쿰. 그죠? 예,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이것이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면 가격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놓고, 밀대를 사놓고 내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서 뭐 10%고 20%고 30% 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는 얘기. 크게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서 또 한번 변동성이 커서 뭐 5%고 10%고 하면은 거기다 또 매도하면은 불안해서 하면 또 올라가. 그런 걸 나 자신이 없다, 견딜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러한 종목 밀릴 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밀릴 때 조금씩 모아놓고 한두 달 기다리면은, 그죠? 좋은 소식,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전주에 말씀드렸던 이 코미코라든지, 그죠? 미코도 마찬가지죠. 저는 코미코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해서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전고점에서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실적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강조했던 미코는 두 가지를 했죠. 지금 반도체에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이에요. 미코 거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세게 가는 삼성 SDI가 뭐 때문에 간다? 전고체 때 간다. 근데 자회사가 전고체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포함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목요일 날 한 10% 넘게 상승하고 어제도 장중에 한 6%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그렇죠? 이제는 따라가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익을 극대화할까만, 그렇죠? 뭐 저는 단기로 들어갔다면은 한 5% 10%만 놔도 그냥 빠져나와도,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그렇게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건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요. 이제 삼성전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좀 실적이 일본기에 좋게 나오는 종목들, 두산 테스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미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그 중에 뭐 이 종목이 꼭 간단은 아니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하나 마이크론 이 방송을 통해서요. 하나 마이크론은 국내 1위, 세계 11위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28일인가요? AI 반도체 핵심인 2.5D 패키징 시제품 기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어요. 그전에도 충분히 올라갈 재료가 많은데 못 올라갔는데 요번에 28일 나왔고, 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턴한 이유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공급 가능성이 내졌죠. 테스트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부각이 됐죠.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공급을 하면은 이 하나 마이크론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그죠? 이 하나 마이크론의 고객사다가 또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패키징 전문 업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떨궈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 마이크론은 이 삼성전자가 HBM에게 공급을 하면은 수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요, 아까 말씀드린 2.5D 패키징 시제품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데, 이 2.5D 패키징을 비롯한 첨단 패키지 시장이 2022년도 443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786억 달러로 크게 성장이 될 거다. 그렇죠? 근데 하나 마이크로는 저는 계속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떠야 될 자리에서 못 떴어요. 저 남들 다 가는데. 근데 29일 날, 그러니까는 3월 마지막 금요일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보면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국내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이 발행된 신주가 406만 주가 새롭게 상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면은 회사 차원에서는, 이게 주주 차원에서는 안 좋죠, 그렇죠? 회사 차원에서는 채권이 주식으로 갔으니까 회사 차원은 좋은데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근데 이 전환 청구권 행사 가격이 1,600원, 지금 금요일날 종가가 28,650원이니까는 그죠? 수익이 엄청난 거죠. 근데 29일에 이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자, 한번 하나 마이크론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죠. 기타 법인에서 320만 주가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229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축축성인데, 이 아까 말한 대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그것이 외국인들이 받아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좀 못 갔다 하면은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실적을 보면은 지금 전망치가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1035억이고 2023년에 500, 작년에 579, 올해 한 1900이 되는데 1분기에 275억이 예상되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 실적 1분기 되게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올라가지는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밀리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그 이유는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죠? 근데 그 물량이 금요일날 좀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정고점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 이제 전략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27,500원, 어차피 지금 가다가 해서 조금 조정 날 그럼 지금 8,650원인데 27,500원 전후에서 내려오면은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매도 손절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좋은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상당히 많이, 그러면 26,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정하자면, 만약에요, 이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7일이네요. 27일 날 10% 뜬 게 없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 크게 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했던 것이 26일 날 발표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29일 날 상장됐는데, 좀 높게라도 더 팔기 위해서 띄운 건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해서 27,500원 선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한 26,000원 초반대라든지 26,000원 정도 수준에서 치고 나오는데, 아무튼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재료면에 봤을 때는 충분히 치고 가도 되는데 못 치고 갔다. 근데 그것이 전환사채의 주식 발행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그 물량이 출회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사라졌다, 소멸됐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실적 부분을 따라간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면은 27,500원 정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 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예요, 그렇죠? 테스트 전문 업체죠. 차량용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또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AP라고 그러죠. 이 수요도 양호해서 1분기 매출도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신한증권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18% 이상 증가한다. 두산 테스나도 지난해 좀 4분기라든지 하반기에 좀 실적이 부진해서 좀 못 간 움직임인데, 그것이 이제 개선이 돼서 좀 못 갔어요. 이 부분도
예, 한 48,000원대, 그쵸? 한번 눌러주는 조정 받을 때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 마이크론, 뭔가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초반에 좀 지켜보면서 이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관심 갖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AI 관련 종목에서 삼성 SDS를 소개하는데요. 삼성의 IT 서비스와 물류 사업을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 이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이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이 생성형 AI인 패브릭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 보죠. 이 패브릭스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솔루션 중에서 기업의 최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채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 흐름이 다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쪽이, 그죠? 매출액이 올해 한 31% 증가한 8,218억 정도가 예상된다. 이건 KB증권 나온 보고서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또 AI와 관련된 상품을 출시를 한다. 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죠. 또 하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저 PBR 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뜨고 좀 조정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재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떠서 좀 조정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 SDS가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규모가 5조 5천억 들어서 전체 자산 대비 44%.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주주 환원책을 많이 쓸 텐데, 그렇죠? 자사주 매입 등에 나서겠죠. 또 주주 가치 제고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고, 실적 부분도 2022년에 161억 안돼. 이게 지금 뭐 하나 빠졌네요. 한번 삼성 SDS, 그렇죠? 한번 실적 부분을 보면은, 자, 2020년 9,161억. 그래서 작년에 좀 감소했죠. 8천억대, 8,082억이었네요. 그리고 올해 9,116억으로서 다시 실적이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1분기에 2,158억으로서요.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가 실적 성장도 되고, AI 제품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따른 부각, 또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그렇죠? 이 현금이 많아서 자수도 매입 등 가능성,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업 쪽에, 그렇죠? 고성장,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인공지능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인 종목에, 자, 이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작년 여름서부터, 그렇죠? 이 저점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작년 7월 3일서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뜬 거. 그리고 많이 떴다 때문에 쉬어가는 게 지금 작년 12월, 그렇죠? 달에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 조정은 우리가 주봉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지금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데, 기간 조정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이죠. 최근에 3일 떴다가 금요일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만약에 금요일날 팔아먹는 물량이었다면은 최근에 주가 띄웠던 것이 기관과, 그죠? 이 외국인들인데 팔아먹은 흔적이 안 나요. 조금 떠서 정고점에서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흘 연속 상승했다는, 장중에 그래서 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을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깔아서 잡으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를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치고 가지 않나 해서 16만원 초반대에서는 그죠? 조금 물량을 늘려가도 된다라는 해서 삼성 SDS 그죠? 그리고 좀 확인은 좀 해봐야겠지만은 조금 움직임이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 하나마이크로 그죠?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못 가던 것이 오히려 지난 금요일에 다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다, 물량이다 그러면은 이 재료 부분이 부각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하나 마이크로 물론 확인 작업은 조금 필요해서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 27,500원 전후 지지를 여보면서 좀 물량 들어가고 그리고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은 26,000원 정도 수준에서 손절을 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는요 현대투자의 연구소에 이제 회원 가입 안내인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